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면 공동주택을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 있죠. 연립. 그리고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아파트는 5층 이상 건축물이면 아파트라고 하고요. 연립주택은 4층 이하 를 연립주택이라고 하는데, 660제곱미터를 넘었을 때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는 똑같고 660을 넘지 못할 때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보통 공동주택, 고급주택은 이 연립주택 형태를 갖추거나 다세대 아파트 형태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투기과열지구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29세대 이하, 29세대 이하는 일반 건축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 주택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주택법에 해당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로 하더라도 29세대 이하로 하고, 연립주택을 하더라도 29세대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보시고, 여기에 뭐 배치를 한다 그러면 땅이 있고, 이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이제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선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도로등 이렇게 접하는 부분, 이런 데는 건축선, 인접대지를 접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인접대지에서 3m, 건축선에서 3m,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북쪽이다 하면 이 북쪽 1조도 받게 되죠. 북쪽 1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도로 중심선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렇게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뗀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서도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코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연립이 있죠. 그러면 이 연립주택은 채광 방향 이격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광이 되는 벽면, 여기도 채광이 되는 벽면에서 2분의 1만큼, 2분의 1 H만큼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분의 1 H만큼. H는 높이죠. 그래서 높이의 2분의 1만큼을 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치가 됐을 때 이게 몇 층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급주택이라고 그러면 3m 층고를 가진 공동주택은 거의 없고요. 보통 최소 3.2나 3.3 정도 하면 이게 층고로 보면, 천장고로 보면 2.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2.5, 2.6, 2.7, 2.8 이 정도
정도를 해줘야 고급주택이라고 하고요.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3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이 10개 층이라 그러면 33m가 되죠. 33m. 33m면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죠? 16.5m가 되죠. 16.5m를 띄워야 33m, 이 10층짜리 이 고급주택, 연립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층짜리면 여기도 10층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그럼 20세대짜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뭐 15층짜리다. 15층이 가능하다. 그러면 14층까지 두 세대씩 해서 28세대를 만들고, 최상층에 안 나오네요. 자, 펜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28세대가 되고, 최상층에 이렇게 해서 15층에 한 세대를 넣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29세대를 맞춘다 하는 것이 포인트고, 그래서 분양가를 최대한 뽑아냅니다. 그래서 땅값이 만약에 뭐 1,000억이다. 그러면 뭐 공사비가 1,000억이다. 예, 공사비가 1,000억이 되려면 뭐 한 요즘 고급주택은 한 1,200에서 1,500 정도 만원 평당 1,500만원 정도 공사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비가 1,000억이고 공사비가 1,000억이다. 그러면 이제 간접비가 또 있죠. 간접 공사비가 뭐 공사비의 50%를 보겠다.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총 2,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500억이 투입이 되면 이제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는 산정을 해야겠지만, 2,500억이면 만약에 매출이 29세대다. 하나에 100억씩, 100억짜리다 그러면 2,900억이 되죠. 그죠? 2,900억. 그러면 400억이 남는 수익 구조가 됩니다. 근데 100억을 받으려면 이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평당 1억짜리다 그러면 100평짜리를 지어야 이게 100억이 되고요. 100억. 만약에 이거를 50평짜리를 지었다 하면 이게 평당 2억씩을 받아야 100억이 됩니다. 아직 그 강남이라고 해도 50평짜리가 100억은 아직 안 가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뭐 1.5억 정도 해서 뭐 6, 7, 80평대, 70평에서 80평대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100억짜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100억이라는 게 받을 수 있으려면 희소성이라는 부분을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입지에서도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평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라 그러면 그 부대시설이나 부대시설 운영이나 이런 뭐 컨시어지 서비스나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경우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희소성이 있어야 이렇게 이 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롯데 뭐 제이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시그니엘, 롯데 시그니엘 정도 이제 호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그런 가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